자, 봅시다. 가볍게 주요 문항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번호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몇 번을 좀 볼 거냐면 8번 볼 거고요. 8번 봐야 됩니까, 우리 짝이? 안 봐도 되죠? 안 봐도 된대요. 자, 근데 일단 8번은 제가 언급만 조금 드리고 넘어갈 거고 10번 볼 거고요. 자, 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 14번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되죠? 오, 너무 다들 잘한다. 고맙다. 15번도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볼 거고요. 17번, 18번 보고 거의 다 풀어주죠. 그 다음에 19번도 보고 서술형 4번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이쪽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쪽이 맞고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제발 우리 여러분들 성은이랑 자경이는 제가 제발이란 말까지 붙이진 않을게요. 복습 잘 해주시고 어차피 잘하니까 좀 자기 걸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몇 번 들어갈 거냐면 8번부터 들어갈 건데 8번은 이거 내용 정리 한 번만 합시다. 자, 개념서 웬만하면 계속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알매구치게 들고 다니시면서 좀 달달달 외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재니까.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위치 또는 이제 변위다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위치가 있고 변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속도다라는 친구가 있었죠. 속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속도가 이렇게 세 번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관계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위치에서 속도에서 가속도로 갈 때는 내가 뭐에 대한 미분을 한다라고 했었죠.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우리는 위치를 가지고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되게 이 시간이라는 단위를 우리 짝형수 변수 보통 뭐라고 두게 됩니까? t라고 두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는 그 반대로 가는 적분 과정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거니까 굳이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는 친구를 조금만 중요하게 조금 조져 볼게요. 자, 속도라는 친구에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속도의 부호를 알면, 짝행시. 부호를 알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방향을 안다. 오케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내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내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에서 그냥 한마디로 너희한테 운동 방향을 물어보면 속도의 부호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이랑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속도에서는 우리가 속도한테 무슨 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무슨 력이 됩니까? 속력이 된다라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관계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정도의 특징에 대해서만 너희한테 문제를 출제할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외워도 충분히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8번에서 준 함수는 먼치 함수죠. 위치 함수죠. 위치를 미분 때려서 뭐를 알아야 되죠? 속도 함수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속도의 함수가 부호가 변화하는 곳을 구해달라는 소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게슬 실버스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을 제가 혹시 보자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나요? 다들 맞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쭉 보는데 풀이 잘 하시더라고. 자, 형찬이가 보자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왜 나는 맞았는데 이 새끼가 보자고 할까? 자,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쪽 파트 수학2는 문제 앞에서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 쪽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제대로 판단해서 그리는 경우가 꽤나 없거든요. 무작정 그래프 그리려면 존나 미분, 이 짓거리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게 약간 습관처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짜잘한 문제도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습관을 좀 만들어 나가자는 거야. 자, 일단 첫 줄 읽어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를 줬으니까 아마도 그래프를 그리고 이 범위만큼 내가 자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범위만큼 자르겠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뭐라고 주냐면 x의 세제곱 빼기 3x. 자,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 뭐라고요? x의 세제곱 빼기 3x. 여기까지 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 함수는 하나, 둘, 3차 함수인데 무슨 함수입니까?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면 기본적으로 비율 관계 몇 대 몇이 떠올라야 됩니까? 1대 루트 3 비율 관계 안 떠오르시면은 공부 다시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여러분한테 지금 5를 한마디로 이항시켜달라는 소리입니다. 이항시키면요, k-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너무나 쉬워집니다. 자, 그래프 같이 그립시다. 나는 여기 있는 함수를 f의 x라고 할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를 인수분해해보면 x 곱하기 x제곱 빼기 3이다 라고 될 거고, 오케이. 최고차항 플러스고 0하고 뿔마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루트 3이고 여기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비율 관계 몇 대 몇이 성립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대. 왜 나는 다 부서지냐 분필이 맨날? 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야, 야, 나는 한 게 없어. 야, 오늘 튼 분필이야 심지어. 야, 너무하지 않냐? 야, 야, 약간 누가 보면 나는 내가 분필을 일부러 물론 일부러 부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누가 보면 일부러 부수는 줄 알아. 내가 이거 내 최애색이거든, 주황색 원래. 자, 그래서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1대 루트 3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 둘, 이 새끼가 여기서부터 1대 루트 3이다 라는 건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짜기씨 여기가 몇이라고요? 1이 되는 거죠. 근데 나한테 그래프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0 이상이니까 여기가 0일 거고 0 이상 그래프를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거겠지요. 인정? 이 잘린 부분이 하나 둘 셋 몇보다 크거나 같다? K마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K의 무슨 대를 구해달래요? 최대를 구해달라고 한 거죠.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Y값이니까 Y값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경우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가 딱 K-5가 되는 순간 K의 최대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요 이거 1을 갖다 값을 넣어줍니다. 1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K-5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답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습관적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제발 부탁인데. 이게 보이면은 정말 여러분들 중간고사, 더 나아가서 기말고사 때 시간 훨씬 많이 아낄 거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그냥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이것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특수한 비율관계 가지는 그래프밖에. 알았죠? 실제로 나중에 고3 올라가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제발 보는 습관 들여주시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번을 본다고 했었는데 저는 일단 여러분하고 13번을 먼저 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보고 12번 넘어갑시다. 자, 13번 한바탕 좀 봅시다. 편하게 볼게요. 일단 fx라는 친구를 줬고 gx라는 친구를 줬죠. 자, 먼저 fx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x는요. 얘가 2의 x 세제곱에 플러스, 자 계속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5의 x에 더하기 3을 fx라고 주셨고, 저한테 g의 x라는 친구를 줬는데, 자 써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더 적습니다. 플러스 7의 x에 플러스 k다 라는 친구의 어떤 3차 함수를 주셨어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세 번째 줄이 아니라 네 번째 줄. 무슨 식이랍니까? 무슨 식?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랑 얘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그대로 풀려고 하면 이제 도라이죠.
제가 웬만하면 항상 K 또는 상수들은 한쪽으로 몰아놓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 행동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짝행스 여기 있는 친구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이항을 해주고 3이라는 친구도 이쪽으로 그냥 이항을 해주세요. 자리를 바꿔주시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세제곱에서 x세제곱 빼니까 x세제곱 마 3x제곱 사라지죠.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12의 x가 될 거고 하나 둘 k에서 3을 빼니까 k 빼기 3이라는 다시 한 번 더 무슨 식이 만들어지셨다고요?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한테 이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두 개의 음근을 가진대요. 자, 한마디로 근이라는 게 0보다 작을 건데 0보다 작은 건 두 개를 갖고 0보다 큰 거는 몇 개를 갖겠다? 한 개를 갖겠다라고 주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다음 짝행. 여기 있는 이 근이라는 건 무슨 값을 말하는 겁니까? X값을 말하는 거죠. 편하게 들어갑시다. 이거 그래프 우리 같이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 제가 hx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함수 무슨 함수입니까? 그렇죠. 얘도 기함수입니다. 그럼 편하게 그려달라는 소리예요. 자, hx 인수분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거 x 곱해지고 x제곱에 빼기 1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hx 그래프 그려주면 기함수니까 당연지사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그려지는 플러스 함수 체크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인수분해 해보면은 얘는 뿔마 2루트 3을 근으로 가질 겁니다.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그럼 여기 0이 이렇게 된다 볼 수 있죠. 기함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친구를 1대 루트 3이다 체크할 수 있을 거니까 이게 1대 루트 3이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몇이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바로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이 k-3이라는 건 y 값인데 y는 k-3을 끄었을 때 0보다 왼쪽에서 두 개를 만나야 되고 0보다 오른쪽에서 한 개를 만나야 되는 거죠. 0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쪽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y는 k-3은 어디에서 끄어져야 되죠? 얘보다? 응? 위쪽에서 끄어져야 되죠. 0보다 왼쪽에서 두 개에서 만나야 되고 0보다 오른쪽에서 한 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k-3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끄어져야 k-3이 이렇게 끄어져야 여기서 두 점, 여기서 몇 점? 한 점 만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편하게 들어갑시다. 여기가 지금 k-3인데 이때 값이 현재 몇이냐면 0이죠. 0입니다. 이때 값도 내가 너무나 편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몇을 넣었을 때입니까? 2를 넣었을 때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이게 마팔이고 더하기 24가 될 거니까 얘는 몇이다? 16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까? 부등식 만들어주면 k-3이 0보다 크고 k-3이 16보다 작다니까 이때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마3 적당히 2양 때려주면 3보다 크고 k가 몇보다 작다? 19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한테 k의 뭘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모든 정수 k 개수인데 오케이 4부터 18까지 여기 지금 안 포함이니까 빼고 빼기 1 하면 되죠. 답은 15개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캐슬 실버씨 이거를 그냥 미분을 무작정 때리려고 하지 말고 함수를 어떻게 하라고? 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는 소리야. 알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번 한번 가겠습니다. 12번 맞으신 분? (12번) 문제 별표 칩시다. 자, 지금 12번 문제는 조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죠? 변화율입니다. 자, 변화율이라는 말 앞에는요, 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원래 순간 변화율이라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 변화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누구의 정의죠? 미분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봐요. 3초 후에 순간 변화율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초 후에 무슨 값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미분값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누구의 미분값을 구해달라는 소리죠? 부피의 도함수, 부피의 미분함수의 미분값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피라는 걸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셔야 될까요?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 왜? 지금 이 문제에서 변하고 있는 변수는 시간이에요. 몇 초 후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한마디로 여러분은 부피를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시라고?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니?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변화율 문제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존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틀릴 게 없어요. 애초에 변화율 앞에 그냥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럼 내가 미분을 구하겠다라는 말인데 누구의 미분을 구할 거냐? 이 문제는 부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걸 미분 때리고 그 안에한테 t한테 몇을 넣어달라는 소릴까요? 3을 넣어줘서 답을 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습니까? 이해됩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지시고 우리 여러분이랑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뭐가 등장하셨냐면 꽃갈콘 모양이 뭔가 등장하셨죠. 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제발 입체도형 등장하시면 입체도형 보려고 하지 좀 마세요. 어떻게 보라 하죠? 단면으로 보세요. 그냥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하나의 무슨 삼각형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의 지금 반지름이 10이죠. 그럼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 내리면 이 길이가 12고요. 그때 높이가 몇입니까? 9다라고 일단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몇 초 몇 센치씩 수면이 올라간대요. 2cm씩 수면이 올라간대요. 그럼 몇 초 2cm씩이면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죠. t초 후에는 몇 t만큼 올라갔겠습니까? 2t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2t만 봐봐.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야, 이거 이 정도 불량품 아니냐? 학원으로 마카로니였어요. 너가 뭔데 학원어머리 너네? 어디 갔어? 야, 부서진 거 어디 갔냐? 야, 이거 혹시 나중에 가온 원장님이 봐서 막 나 오해하면 좀 변호해줘. 아, 왜 이렇게 분필 아껴 쓰지 않습니까? 아, 미안. 자, 어쨌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어디까지 했지? t초 오니까 여기 이 높이가 몇 t만큼 올라갔다는 소리야? 2t만큼 올라갔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우리 서운씨, 여기에서 지금 당연히 뭐가 보여야 그냥 고등학교 수학을 배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 마이 갓. 우리 짝이씨, 여기에서 뭐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닮으면 안 보이면 그냥 자퇴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9고, 알았어요. 여기가 9고, 여기가 12죠. 그럼 이게 3대 몇이라는 소리죠? 3대 4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도 3대 4일 거니까 여기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혹시 이거 바로 되십니까? 이게 3대 4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되죠? 3분의 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끄덕이시는 거.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약간 헛소리인데, 이게 내가 문이과를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문과 애들 못한다? 내가 2년 전인가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96점, 92점 맞는 이런 애들이야. 근데 못해. 꼭 비례식을 세워야 돼. 맞아요. 나 미쳐버리겠는 거야.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왜 3분의 4를 곱해요? 이 말이에요. 아니, 3대 4니까 이러면 말이 안 통해. 그냥 비례식을 세워야 돼. 저 비례식 세웠어요. 그래, 알았습니다. 자, 그러지 않길 바라고. 오, 대박. 자, 어쨌든 그래. 좋아하지 마. 자, 3분의 4를 곱해주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3분의 몇 t라고 할 수 있죠? 8t라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짝행스한테 지금 여기 있는 것에 이거에, 이 뿔에 뭔 피를 구하라 했죠? 부피를 갖다가 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그림 잘 그렸죠?
자, 그럼 우리 뿔의 부피를 구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피는 무조건 뿔입니다. 몇 분의 몇 먹고 들어가야 됩니까? 3분의 1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 붙여줄게요. 왜? 원의 넓이니까. 이거 제곱됩니다. 9분의 얘는 64에 누가 되죠? t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지금 밑면의 넓이고요. 높이는 몇 t가 됩니까? 2t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요 새끼를 미분 때려서 t한테 몇을 넣어달라고요? 3을 넣어주시면 그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짝행이랑 t, 얘가 지금 t 세제곱이니까 미분을 좀 때리면 아마 여기 3이 떨어지면서 t의 제곱이 이렇게 남게 될 거고요. 여기가 9분의 64한테 2를 곱해주니까 얘가 9분의 128의 파이다라고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t한테 3을 넣어주면 여기가 9가 들어가면서 약분되니까 답은 128파이다 라고 해서 몇 번 골라주시면 되냐?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왜요? 4번 맞죠? 네, 4번 맞아요. 근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12번에 4번이 아니래? 미안.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조금 족박 같은 문제라서 좀 쉬워 보이는 거지, 이런 변화율 문제 나오면 이 두 가지 사항 조금 명심해 주시면서 문제 풀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저게 존나 이해가 안 됐어요. 봤죠? 저는 거의 돌고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똑똑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우리 성은 씨 맞았습니까? 제발 15번은 보세요. 우리 짝eng 씨, 나 조건이 뭔 미분이죠? 곱미분입니다. 그럼 fx 곱하기 gx를 미분 한 개째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거를 부정적분하면 fx 곱하기 gx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했어요? 오이? 근데 답이 안 나와? 아, 이상하게 풀었어요? 계산 실수입니까? 우리 성은 씨는요? 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15번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눈치채셨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첫 시험은 갭 베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16번 볼게요. 같이 봅시다. 자, 16번 문제 한번 읽기 전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인테그랄 하나, 둘, 셋. 우리가 상수부터 무슨 수까지 있습니까? 변수까지 있습니다. 상수부터 변수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 시험 범위 상에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거 까먹으셔도 돼요. 넓이 관점을 이용한 상수부터 변수 그거 까먹어도 괜찮다 했습니다. 알았죠? 그냥 식으로서 어떻게 풀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수부터 변수일 때는 제가 몇 단계 따르라고 했습니까? 2단계 따르라 했죠. 뭐 하라 했죠? 대입하시고, 두 번째 뭐 하라 했죠? 미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단. 자,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단. 갑자기 이 변수라는 건 이제 보통 되게 x에 대한 어떤 변수를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 x에 대한 문자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이 변수에 대한 문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제가 단, 이 두 번째 단계에 하나를 추가시켜 달라 했어요.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전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개. 즉은 대입하고 전개하고 미분한다. 이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입하고 전개하고 미분한다. 알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사님? 자,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fx가 3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1이다 라고 저희한테 주고 있죠. 3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1이다. 그 아래쪽에서는 우리 자경이한테 g의 x라는 함수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뭘 통해서? 정적분을 통해서. 오케이. 실제로 보니까 얘가 오케이 발이 몇부터 몇까지? 0부터 x까지, 상수부터 변수까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x한테 0 먼저 넣고 갈게요. 0 들어가면 g 0이 몇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0 나온다. 이걸 먼저 습관처럼 적는 겁니다. 제발.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안쪽에 보니까 x 빼기 tft죠.
지금 여기는 x하고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먼 개를 해달라고요? 전개를 해주세요. 우리 짝이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 영어에서 무슨 일 있었어? 데리고 와, 벨라씨. 나 요즘 힘 세졌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다 데리고 와. 자, 해본 소리고. 자, 어쨌든 미안합니다. 이게 듣는 채도 안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개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이게 지금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여기는 이 x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그래서 x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요 새끼를 뭐에 대한 미분을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t에 대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x에 대한 미분을 해야지. x에 대한 함수인데 뭐 다 거꾸로 대답하는 거야? 그 앞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내가 거꾸로 대답할 것 같으니까 또 거꾸로 대답해야지. 알았어? 자, x에 대한 미분합니다. 우리 성은 씨 누가 됩니까? g 프라임 x가 되죠. 자,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곱하기니까 뭔 미분 들어가는 겁니까? 곱미분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입니다. 자, 뒤에 거 그대로 들어가면 0부터 x까지 ft에 dt가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가 들어가겠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입니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이게 그냥 들어가는 느낌으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얘는 x의 f의 x다 라고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고 이거를 미분 때리면 이게 그냥 들어가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의 f의 x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정리하고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사라집니다. 약간 습해져서 좀 물렁물렁해진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야, 이거 지금 반품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단색으로 온 시리즈만 계속 부서져 지금. 봐봐, 진짜 다른 건 안 부서져. 이건 안 부서지잖아. 똑같아. 제 힘주고 똑같아. 근데 지금 이것만 3킬째거든. 그렇지. 날 이해해줘.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자경씨한테 이 G'까지 구하고, 자,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 봐도 돼요. 왜냐면 항상 상수부터 변수는요, 2단계를 안 따르는 걸 물어보지를 않아요. 알았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gx가 오직 하나의 무슨 값을 가져야 된대요? 그 값이래요. 그럼 나는 G'에서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부호 판단인데 부호의 변화가 몇 번만 일어나야 돼요? 한 번의 변화만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언니랑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를요, 정리를 좀 해줄게요.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f라는 함수를 알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얘는 3t제곱 플러스 at의 더하기 1의 dt다 라고 이렇게 늘 수가 있죠. 나는 이 함수를 알아내서 부호 변화를 판단해야 되니까 직접 얘를 정적분을 해서 함수를 구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이거를 정적분을 하는 걸 위에다 쓰겠습니다. 3t제곱 정적분하면 t세제곱 플러스 at니까 얘는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 플러스 누가 됩니까? t가 되고 하나 둘 얘는 0부터 x까지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의 x제곱 플러스 x가 되면서 이런 식의 함수가 하나 둘 셋 뭔 프라임 x? g 프라임 x라는 소리예요. 알았니? 그럼 여기는 이 3차 함수가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부호 변화가 몇 번만 발생해라? 한 번만 발생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함수를 일단 내가 x로 묶으면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의 x의 더하기 1이고, 이거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본다 생각하면 일단 0에서 근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0이라는 걸 중근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0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되니까 여기 뒤에서 0을 또 근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걸 근을 한 번만 가지는 거니까 한 번만 근을 가지면 무조건 뚫고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에서 무슨 변화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부호 변화 발생하면 안 되니까 뒤에서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허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A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우리 짝이 좀만 힘내죠.
판별식 때리면 우리는 b제곱 4분의 1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죠. 마사가 되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부등식 못 푸는 흑우 없지에. 그러니까 마사보다 크거나 같고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값 범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A의 최대값이죠. 답은 4다라고 풀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인트로로 까는 것들 있잖아요. 이 인트로로 까는 것들은 아마 기출 한 두세 개 풀 때까지는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 가서는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안 깔아주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주시고 자, 복습할 때 꼭 참고해 주시고 17번, 18번, 19번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17번 풀어줘야 됩니까? 쌍원이 괜찮아요? 네. 17번.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근데 17번은 일단 17번은 조금 개인 질문으로 넘길게요. 알았죠? 17번은 개인 질문 넘길 거고 18번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짝이 좀만 힘내주세요.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하고 조금 이야기 딱 2개 정도만 지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항상 거리라는 소재는 무슨 대값을 씌운 게 거리죠? 절대값을 씌운 게 거리입니다. 절대값이라는 소재는 항상 무슨 소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첨점 소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맞죠? 첨점 소재와 연결이 됩니다. 무조건. 오케이? 첨점 소재라는 친구는 너희한테 미분 어떤 가능성에 대한 또는 미분 불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오케이? 얘는 아마도 물어보겠지. 당연히.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읽어보면 네 번째 줄에서 거리라는 말이 등장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거리와 어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런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 얘기를 들어볼래? 너희한테 미분 뭘 물어봤다고요? 가능성을 물어본 거예요. 미분 가능 또는 미분 불가능을 물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도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함수가 연속이라는 전제는 일단 깔았다고 생각할게요. 알았죠? 그럼 얘는 미분 함수, 즉슨 도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함수의 연속성. 맞죠? 우미와 좌미가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무슨 심점을 찾죠? 의심점을 찾죠. 근데 그 의심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경계, 두 번째는 뭡니까? 분모가 0입니다. 즉은 너희한테 어떤 경계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곳에서 너희가 미분 가능성에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경계라는 말은 보통 되게 함수가 뭐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함수가 변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즉은 함수가 변하는 곳에서 너희가 미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 스토리라인이 조금 여러분들이 연결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이 18번 문제는요. 원래 모의고사 기출에서 꽤나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작년 선생이 조금 변형해서 낸 것 같거든요. 변형해도 조금 자기 얼굴같이 해본 소리고 자, 그냥 조금 복잡하게 변형을 했지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2x 세제곱 빼기 7x 제곱 더하기 몇이랍니까? 4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실수 t에 대해서 자, 뭐라고 주냐면 얘가 t, ft에서 무슨 선을 끊겠대요? 접선을 끊겠대요. 알았니? 여기에서 접선을 끊을 건데
그 접선의 무슨 절편을 y절편을 뭐라고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라지 P라는 포인트다 라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봅시다. 얘가 라지 P에서 0,F0까지의 거리, 즉슨 라지 P에서 0,F0. 자, 일단 0,F0이니까 0, 몇입니까? 4까지의 거리죠. 오케이. 0,4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 원점까지의 거리, 원점까지 거리 0,0까지 거리죠. 괜찮죠?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런 거는 열어주는 게 어이구. 아니, 안 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물렁물렁해요, 바닥. 깨끗해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원래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 액정 까져서 20만 원 날렸어요, 지금. 아, 근데 보험 들어놨지롱. 자, 어쨌든 그러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0,4까지 거리와 집중. 0,0까지 뭘 비교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거리를 비교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거리를 비교하는데 그때 그 거리 중에서 크지 않은 값. 크지 않은 값이라는 건 더 어떤 값? 작거나 같은 값입니다. 작거나 같은 값을 뭐라고 하겠다는 겁니까? 나에게 GT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생각할게요. 더 어떤 값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가까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더 가까운. 즉슨 y절편으로부터 0,4와 0,0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 그 중에서 더 가까운 함수, 가까운 거리를 GT라는 함수로 정의 내리겠다는 거예요. 알았니? 그럼 너희가 당연히 이거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그려봐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 자, 일단 이거의 그래프를 조금만 그려볼게요. 자, 이거 그래프 그릴 때도 눈치를 조금 챙기세요. 여기에서 자르세요. 알았습니까? 자르시면 여기 지금 현재 몇 중근 그래프입니까? 2중근 그래프가 되죠. x제곱 곱하기 2x 빼기 7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그런 함수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들어 올린 겁니까? 4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항상 형찬이가 맨날 하는 거 y는 4를 먼저 그립니다. 4를 먼저 그리시고요. 0이라는 걸 2중근으로 2분의 7을 한 근으로 갖는 거니까 그래프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몇이라고요? 0이고요. 여기가 몇입니까? 2분의 7이지요. 맞습니까? 이해돼? 바로 돼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0,4까지 거리죠. 0,3을 일단 여기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가 0,4입니다. 그 다음 0,0은 이것보다 아래에 있겠죠. 0,0이라는 점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0,0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알았니?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원래 비율 관계 체크하면 하나 둘 여기 몇 대 몇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까? 2대 다음 시간 안 되기만 해. 2대 1 비율 관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필요에 따라서 놔둬보고 갈게요. 자, 근데 접선을 그었을 때 무슨 절편입니까? y절편이죠. y축과 만나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친구가 x가 몇인 곳이에요? 0인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 접선이 만나게 되는 좌표를 라지 P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 잘 봐. 내 이야기를 들어봐. 이거 집중하자. 지금 GT라는 함수는 누구를 변수로 갖고 있습니까? T를 변수로 갖고 있죠. T라는 건 지금 무슨 좌표입니까? X좌표를 관찰할 때는 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관찰하라 했죠? 그렇지, 우리 짱이 너무 좋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관찰하라 했어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할 때 누가 더 가까운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니? 그럼 대충 생각을 해보자. 대충 봐봐. 이쪽 존나 이쪽에 T라는 점이 있어요. 접선을 내가 이렇게 그었어요. Y절편이 여기겠죠. 그럼 당연히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겠어요? 0,4까지가 제일 가까울 거예요. 한동안은 어디하고 계속 가까울 거냐?
0,4하고 무조건 가깝습니다. 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변화시켜봐요. 여기서 접선을 끄면 그 절편이 위쪽에서 찍히죠. 그럼 0,4하고 더 가깝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차피 0,4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계속해서 0,4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하니까 T가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GT라는 함수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왜? 0,4하고 더 가까운 거니까 0,4까지의 거리가 GT라는 함수일 거예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변해요. 함수가 안 변하니까 굳이 내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따랐어?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얘는 봐봐. T를 계속 옮겨봐. T 계속 옮기면 계속 어차피 0,4까지 거리야. T가 이쪽으로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어차피 얘가 접선을 끄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또 절편이 찍혀봤자 어차피 0,4까지 거리죠. T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어차피 0,4까지의 거리가 최소예요. 그렇죠? 계속 0,4까지 거리가 최소예요. 그럼 언제 여기로 거리가 가깝게 바뀌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언제일까요? T로 옮겨봐요. T 옮기다가 접선을 내가 끄었어요. 이렇게 접선을 끄은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Y절편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때 내가 이렇게 끄었을 때 이 두 개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함수가 바뀌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얘를 기준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봐요. 더 오른쪽으로 옮기면 접선의 절편이 이쪽에 찍히겠죠. 그럼 여기로 더 가깝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 두 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순간이 함수가 바뀌는 경계가 되고 거기서 미분 불가능성을 나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또 해봅시다. 그럼 강사님, 지금 얘가 세 곳에서 미분 불가능성을 의심한다 했거든요. 내 얘기 조금만 들어보자. 자경아. 근데 아까는 우리가 여기까지 0,4까지 거리를 구할 때 위에 절편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로 지금 바뀌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원래 위에서 아래를 빼던 걸 아래에서 위에를 빼는 거. 아니, 한마디로 절편에서 0,4를 빼는 걸 0,4에서 절편을 뺀다로 또 함수가 바뀌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 순간은 또 언제였겠어요? 얘가 0,4를 이렇게 지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접선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전에는 위에서 접선이 찍히면서 위에서 아래를 뺐다면 Y절편에서 0,4를 뺐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얘가 조금만 이동을 하면 이제 0,4에서 절편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함수가 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절편에서 0,4를 빼다가 0,4에서 절편을 뺀다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0,4를 지나게 되는 이 순간도 역시나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순간이 언제겠어요? 접선을 또 꺼요. 접선을 끊다가 0,0을 지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0,0을 지나는 순간. 그럼 원래는 절편에서 0,0을 빼다가 이때 이것보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0,0에서 절편을 빼는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차피 t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접선을 끄어봤자 계속 0,0보다 어디서 찍히겠어요? 아래쪽에서 찍히겠죠. 그럼 0,0에서 y절편을 뺀다라고 함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제 이것보다 오른쪽에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낸 토탈 세 순간은 언제인 거예요? 첫 번째 순간, 접선을 끄었을 때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순간, 0,4를 지나는 순간. 두 번째 순간은 내가 접선을 끄었을 때 그 절편으로부터 이 거리나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세 번째 순간은 내가 원래 절편에서 0,0을 빼다가 0,0에서 절편을 뺀다로 바뀌게 되는 0,0을 지나게 되는 이 세 번째 순간이 토탈 세 순간, 함수가 바뀌는 순간, 미분 불가능을 의심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근데 원래 의심하면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존나 친절하잖아요. 몇 번 미분이 불가능할 거래요. 3번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할 거래요.
그럼 내가 지금 함수가 변하는 순간이 세 순간밖에 없는데 세 번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거니까 이 세 순간이 뭐라는 소리예요? 답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짝영 씨랑 한번 가볼게요. 얘는 그러면 지금 t가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냐 물어본 거죠. 이 첫 번째 순간은 내가 t, ft와 몇 컴마 몇 0,4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와 무슨 균 기울기가 평균 기울기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웠을 때 t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얘가 접선이니까 접선을 끄었을 때 0,4를 지나고 있는 거니까. 이해돼? 두 번째는 여기 거리가 지금 같아야 되죠. 거리가 같다는 소리는 여기 0,0인데 0,4거든요. 여기 좌표는 몇 컴마 몇입니까? 0,2죠. 그럼 두 번째 순간은 t, ft와 0,2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와 평균 기울기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순간은요.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순간이겠습니까? 0,0을 지나는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평균 기울기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t값 토탈 3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때 우리 여러분들이 답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알파, 베타, 감마 간의 대소관계를 줬죠. 그럼 여기에서 베타가 누구냐면 이 친구일 때가 베타거든요. 가운데 낀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알파고 이것보다 좀 더 이동했을 때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지금 감마인 거잖아요. 근데 G 베타를 구해달라는 소리는 G가 이때 이 베타에서 우리가 접선을 쓱 그었을 때 이 거리를 지금 G 베타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때 거리 몇입니까? 2가 나오겠죠. 거리가 똑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G 베타라는 친구는 거리니까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라고 해서 델타까지 2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인정? 이 문제는 조금 이해를 잘 하시는데 이 흐름 있죠? 이거 조금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여러분이랑 19번 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4번까지 넘어가 볼 건데 자, 잠시만요. 진찬아 5분만. 찬아 5분만. 제발 복습 잘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죠. 우리 아이패드 무사하지? 졸려요? 미안합니다. 또 책임감을 느끼게 하네요. 네. 7교시에 체육했어? 꽁 좀 찼어? 그런 걸 왜 해요? 도대체 그놈의 김민선 누구야? 그래, 너는 체육인 해라. 자, 19번 보는데 자, 19번. 야, 19번은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자. F'이 지금 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우함수죠. 그럼 F는 기함수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정적분하다 보면 먼 분상수가 붙죠? 적분상수가 붙어요. 그죠? 이거 정확히 우리 여러분들 알매구치기 우리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줄이 아니라 네 번째 줄에서 F0이 몇이래? 0이라고 줬죠.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란 소리예요? 기함수란 소리예요. 자괴감 느껴집니다, 지금.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냥 fx 그래프 바로 그려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어디하고 어디가 경계입니까? 마 2하고 어디가 경계입니까? 2가 경계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1이란 뜻이에요. F'이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 몇 자리 1차 함수가 그려지겠어요? 1자리 1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적분한 거니까. 맞니? 그리고 가운데서는 몇 차 함수 그려지겠습니까? 3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2차 함수를 적분하면 3차 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또 오른쪽에서 2보다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몇 자리 함수 그리겠어요? 1자리 함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멈프 x라고요? f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잘 들어요. 방정식 절대값 fx래요. 절대값 fx면 그래프를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져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면 내 속도 뒤집어져요. 이렇게. 라임 있죠?
자, 그리고 이젠 거의 뭐 대답을 영혼 존나 없이 합니다. 얘가 절대값 fx야, 빨간색이. 근데 얘가 t 곱하기 x 플러스 2와 실근의 개수, 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 아, 잘못 봤어요. 잘 못 볼 게 따로 있지? 자,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2,0이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2,0이라고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교점의 개수를 GT인데 T가 현재 무슨 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그 만나는 돌리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언제 변화하니 물어보는 거일 거 아니야. 이해돼안돼?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언제 변하는지부터 먼저 구하자. 자, 얘 T가 몇인 순간? T가 0인 순간 지금 세 점에서 만나는데 이것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때 어쨌든 뭔가 변화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 순간 어디? 2점을 지나는 순간 2점을 지나는 순간도 뭔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 또다시 여기 지금 무슨 선이라고요? 직선이죠. 그럼 이거하고 무슨 행해지는 순간? 평행해지는 순간도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하게 되는 순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이 순간들을 구해보면 되는 건데, 이거 조금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적분된 함수 구해서 이때 함수값만 찾으면 끝나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함수값만 찾으면 끝나요. 자, 가운데 있는 함수 하나만 체크할게요. 가운데 있는 함수는 0,1을 꼭지점으로 갖고 2,3을 지나는 2차 함수죠, 원래는. 그 새끼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일 거예요. 근데 얘가 2,3을 지나는 거니까 2를 집어넣을 때 마3이 돼야 되죠? 그럼 a가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부정적분 때린 게 여기 가운데 있는 몇 차 함수라는 소리예요, 원래? 3차 함수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고, 적분상수 0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함수를 내가 알았으니까 여기 1차 함수, 여기 1차 함수 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속이니까. 이거 그래프 우리 여러분들 나랑 했었던 알매구치기 엑설사이즈 5번에도 이 그래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있습니다. 알았죠? 확인해 보시면 함수 찾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함수만 찾아보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내용 자체는 t의 역할을 관찰해라. 기울기 역할이니까 적당히 그래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 너희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문제 독해 잘 되죠? 그 다음 마지막 거 문제 한 번만 들어갈게요. 마지막 거 가이드라인만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술형 4번 맞았습니까? 아, 아깝습니다. 거의 방금 약간 그 배성재 아나운서 압니까? 알아요? 김성주 말고 배성재.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좀 비슷하죠, 방금? 네. 자, 그러는데, 자, 일단 4번 한번 읽기 전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제발 제가 말할게요. 너희가 정적분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가 어떻게 되면? 함수가 달라지면 적분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렇지. 쪼개서 적분하라 했어요. 쪼개서 적분한다. 이건 아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출제가 조금 많이 되는 유형이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fx라는 친구가 0하고 t를 근으로 가는 몇 차 함수래요? 2차 함수인데 t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0이다, t다 이렇게 그려서 f의 x라는 함수를 살짝만 써보겠습니다. 근데 너희한테 지금 먼데값 fx를 적분하래요. 절대값 fx니까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이 가운데에서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fx일 거고 여기서는 누굽니까? 그냥 플러스 fx죠. 근데 그 친구를 너희가 몇부터 몇까지 적분해야 돼요? 그럼 잘 봐요. 0은 무조건 여기 있죠. 근데 1이 어디 있냐면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너희는 당연히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1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적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거기 왼쪽에 있는 함수를 GT라는 함수로 너희가 정의를 내렸다고 주고 있는 거죠. GT라는 함수를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1이 t보다 어쩔 때? 작을 때. 두 번째, 1이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 1이 여기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f만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f만 적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f의 x만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이해됩니까? 1이 여기 있으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f만 적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1이 여기 있으면은 지금 나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다 했죠? 0부터 t까지는 마이너스 f를 적분해야 돼요. 0부터 t까지는 마이너스 f의 x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t부터 1까지는 내가 누굴 적분해야 됩니까? fx를 적분한다 라고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0부터 1까지 적분해야 되니까 g라는 친구 자체가. 오케이? 그럼 너희가 이거를 적분해주고 이거를 적분하다 보면 둘 다 뭐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t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gt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가 fx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식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gt를 구해서 몇부터 몇까지 적분해야 돼요? 개 같은 짓거리죠.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0부터 1까지 적분해줘야 돼요. gt를. 여기 gt라는 함수를 구해서. 오케이? 1부터 3까지는 여기서 적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t를 얘를 적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함수들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 값을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주면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흐름 자체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얘는 적분 구간이 달라지니까 함수도 내가 다르게 바꿔서 적분하겠다. 따로따로 적분하겠다. 쪼개서 적분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가이드라인만 따르면은 계산을 조금 시키는 거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거 언제까지 고쳐와 주시라고요? 이자경 일요일 우리 자경이 좀 힘내죠? 미안해. 내가 재미없게 수업해서 미안하고. 자, 일요일까지 수업해 주시는데 일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여러분들 엔제하고 기출 하나씩 더 나갈 겁니다. 알았죠? 긴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프는 복스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